그 외 오늘 시장의 핫 이슈는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시 30분 사방시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황실에서 딱 두 종목만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네. 첫 번째는 LG전자 이야기입니다. LG전자 정말 결단 내렸습니다. 이제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결국 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LG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한번 써봤습니다. 오. 2000년대 초반?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이게 쓰시는 유저분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그 애착이 있더라고요. 또 잘 안 망가지고 튼튼하고 기능도 좋은데 왜 안 팔리냐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사업을 26년 만에 접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이 매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그 배경하고 진행 상황부터 들어볼게요. 뭐 한 1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네. 뭐 항상 LG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게 MC 사업부였기 때문에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엔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매각 대상을 사업부 이제 분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안을 좀 받았고 지원 그러니까 대상자도 찾고 했는데 일단 예전에 이제 베트남 빈그룹이라든지 뭐 독일의 폭스바겐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은 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만 결정이 났고 아직 매각에 대한 이슈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매각 대상자는 미정이고 대신에 이제 모바일 기술 관련된 인력들은 이제 차후에 뭐 이제 전장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그런 IT 관련된 것들 때문에 기술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LG 전자 안에 MC 사업부에 있었던 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룹 사원에서 자기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좀 이직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LG 전자 사업부 내에 이제 뭐 다른 가전이나 아니면 그 지금 전장 쪽으로도 뭐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는 뭐 일단 인력 부분들은 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 빈그룹과 독일 폭스바겐 접촉 중에 있고 매각 대상자는 아직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MC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핵심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LG전자가 밀고 있는 핵심 역량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뭐 가전, 전장 이쪽인가요? 네. 가전이랑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백색 가전 중에서도 프리미엄 관련된 뭐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아주 뭐 가전은 LG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뭐 일단은 뭐 국내 소비자들은 LG를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도 반응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뭐 일단은 LG전자는 기존의 백색 가전을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좀 더 키우는 쪽으로 영향을 집중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업은 당연히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그나와 손잡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쪽도 더 이제 뭐 인력을 더 투입하고 더 집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전은 뭐 많이들 아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전장 부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사업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또 LG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그나도 있잖아요. 지난주엔 저희가 애플과 관련 기사도 좀 떴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전장 부품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핵심 역량으로 가능성은 있죠. 뭐 LG전자 보면 네. 차만 안 만들었지 사실 차에 들어가는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네. LG 그룹사 내에서 구동 모터까지 뭐 굉장히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동 모터를 비롯한 전장 관련된 사업부,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 LG 그룹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LG전자가 주도적으로 전장 사업부를 끌고 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마그나와 이제 합작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와 그 결과가 발표가 됐고 네. 또 근데 결국엔 이제 LG전자가 직접 뭐 애플과 접촉하는 건 아니지만 마그나가 결국엔 애플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마그나 CEO가 애플카에서 만약에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슈가 더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차와전 이 세 가지 업종이 가장 핫했잖아요. 근데 LG전자가 뭐 자동차만 안 만들지 완성차 업체만 아니지 차와전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 LG전자의 전장사업 부품 강화로 인해서 같이 갈 만한 그런 협력사들,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보면 일단 전장만 놓고 보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뭐 네. 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돼서도 여전히 뭐 논의가 됐고 또 뭐 자율주행하면 카메라 많이 들어가니까요. 많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애플 뭐 관련돼서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슈는 여전히 좀 남아 LG노텍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라고 해서 이제 LG전자에서 LG전자가 대주주로 갖고 있는 대주주인 로보스타가 로봇8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결국에 이제 생산 라인을 꾸밀 때 로봇8을 제조하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뭐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LG전자가 지분 투자했던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는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면 LG 화학과 또 연관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LG 화학은 당연히 자동차 사업을 같이 이제 물론 다른 회사지만 뭐 영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너지가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는 뭐 알루미늄 박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자동차 부품을 지금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용 부품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나라 MMD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LG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사업부만 분사해서 따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LG화학과 LG전자와 협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도 같이 나왔는데 마침 이 종목은 오늘 주가 급등세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대신 로봇 사업을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로보티즈, 로보스타잖아요. 네. 그럼 이쪽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순항할 수 있을까요? 뭐 LG전자의 수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기대가 되게 크죠. 그쵸.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을 한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까지 늘리겠다라고 네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로봇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관심이 큰데 특히 이제 로보스타는 LG전자가 뭐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인수한 회사고 직접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 역량이 점점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또 지분 투자한 회사가 있잖아요. 9%, 10% 조금 안 되게 갖고 있는데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 회사는 로봇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뭐 배송 로봇 관련된 것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이런 소프트웨어 쪽도 강한 뭐 로보티즈도 여전히 이제 뭐 LG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좀 같이 뭐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로보티즈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전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건희 사장님은 이 LG전자 이번 뉴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여서 시시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뭐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그걸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가전 때문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최근 1월 이후에 한 14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상승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도 이제 14만 원 이상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네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단기 목표가를 아마 17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한 17만 5천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뭐 중장기로 보면 뭐 일단은 당연히 연간 한 1조 가까이 적자를 냈던 사업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플러스 알파로 1조가 더 생긴다라고 봤을 때 기존 실적에서 다른 부분 이제 전장이라든지 뭐 가전 사업부가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목표가는 20만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로는 한 2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22만 원 그리고 단기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LG전자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뭐 마그나든 여러 가지 MZ 사업,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점프했지만 나름 가전에서 삼성과 함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차화전이라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10위권조차 들지 못하는 LG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음님이 오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선 반영될 건가요? 라고 저희가 궁금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이건희 사장님이라면 지금 가격에서도 접근을 하시겠는지 뭐 아니 충분히 길게 보고는 살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뭐 그게 지금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LG전자는 워낙 사업부 자체가 다르고 반도체도 없긴 하죠. 네. 근데 이제 LG전자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통돌이 세탁기이실 텐데 그죠?
통도로 세탁기요? 예, 가장 오래 쓰고 있는 그런 거죠. 모터가 이제 가장 이제 혹사당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모터인데 그 네. 모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또 LG전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LG전자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왔음에도 생각보다 못 오른 거는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었다. 뭐 그냥 발표만 기다렸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지금은 충분히 더 사모아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아도 괜찮다. LG전자 단기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그리고 중장기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미나리 이 윤여정 씨가 지금 오스카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딱 뉴스가 나오자마자 팍 튀어 올랐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스카상 수상 가능성도 좀 높아진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주식시장과 변해로 제가 네. 이제 그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보셨어요? 얘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 요즘에 네네.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네네. 근데 이제 영화 관련된 그 평론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하면 6개 부분이 노미네이트가 돼 있죠, 지금 미나리가. 네. 근데 이제 뭐 감독상, 뭐 나무주연상, 뭐 작품상, 여우조연상, 네. 그다음에 각본상, 음악상 이렇게 있는데 가능성은 뭐 한두 개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게 대세고요. 네네. 아마 그중에 윤여정 씨가 조연상 후보가 그나마 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뭐 미나리는 이미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뭐 그러게요. 아쉽네요. 한 500만, 1000만 이렇게 갔겠죠. 근데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좀 잘 이 와중에도 뭐 굉장히 좀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 아쉬운 거는 국내 제작이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컨텐츠, 뭐 우리나라 배우가 좀 조명을 받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배급사 정도가 좀 돈을 좀 벌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미나리 관련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전에 저희 기생충이 수상받았을 때 관련해서 뭐 투자한 회사들 그리고 그 배급사들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뭐 상한가도 연상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만큼 테마주 형성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작사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어. 대부분 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가 별로 없죠. 예, 네. 별로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요즘에 미나리 얘기 나오면 SM 라이프 하나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죠. 좋죠. 좋은데 그게 결국엔 큰 흐름에서 미나리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OTT 업체들이 많아지고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 하나 정도가 강할 때는 뭐 사실은 넷플릭스가 더 갑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뭐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의 텐센트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OTT 업체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은 콘텐츠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을에서 갑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국내 이제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M 라이프 디자인의 상승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이전의 고점이 이제 4,010원이었거든요. 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게 4월 25일이 발표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사이에도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미나리의 배급사인 판시네마의 부가 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판권도 아니고 사실 부가 판권을 갖고 있는 게 네.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실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이슈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뭐 단기 호재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다. 뭐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6일 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고점 정도인 4,000원 부근 가면 굉장히 좀 저항이 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4,000원 정도, 중장기로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매력도가 좀 제한되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신규 매수 의견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나리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OTT의 사업이 좋고 그리고 국내 그런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흥행하는 걸 보면 저희가 아예 콘텐츠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콘텐츠나 뭐 요즘에 뭐 그 제작사? 메타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특수효과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자이언트 스텝 저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은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또 갑자기 또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은 계속 꾸준히 화제가 되면서 좀 돌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에 맞을 것 같네요. 이외에 갖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고요.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